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콰이어 이경수님이 6시에 일어나서 칼림바 연습하면서 시선 집중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칼림바. 그 뭐요? 악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계신다니 갑자기 그 연주 소리가 좀 타악기예요? 궁금하다. 현악기예요? 뭐예요? 이거요? 어떻게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잖아 지금. 아니,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그거 켜는 건지 두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쇠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아마 하는 걸 거예요. 그래요? 네. 혹시 방공사 하셨나? 아, 이게 칼림바라고요? 네, 사진 올려드렸죠?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소리가 좀 궁금한데 약간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6시에 일어나서 이거를 연습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시선 집중을 만나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평온할까? 아닐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평온하겠죠. 그리고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하케님이 오늘 종배 형님 눈빛이 매섭네요. 제가요? 네. 왜요? 그러게요. 지혜님이 나무 실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네. 그리고 하케님이 눈빛이 매섭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제 눈빛은 항상 부드러운데 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김영구님이 네. 종배님 좀 총기가 흐려진 느낌입니다. 뭐야? 정반대의 평가가 아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 며칠 체력이 떨어진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축 처지더라고요. 저는. 힘 좀 내세요. 힘내시라고 제가 좋은 것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계환님,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 JB 생각보다 멋진데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반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반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역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멋지다에 밑줄 치세요. 여기까지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박시골 농부님, 네. 농촌엔 아주 단비가 내리는데 긴 장마가 아니길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다행히 서울은 새벽에 비가 그쳤어요. 어제 비 오고 나서 간밤에 춥더라고요, 이제는. 맞아요. 이불을 진짜 꼭 끌어안고 잤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예.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향님, 오늘도 목마른 우리에게 아름다운 뉴스가 가득하길. 예. 그러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나가 뭘 뜻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역시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뉴스에 목마른 촌철님들에게 아름다운 뉴스 가득 전해드리고 싶은 JB타임즈. 하지만 가끔 뒷목 JB타임즈, 한숨타임즈가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가수 김윤아 씨가 8월 24일 자신의 SN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을 했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디스토피아를 거론한 뒤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장면들입니다. 엊그저께죠.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김윤아 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또 어떤 밴드 이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개념 정치인데 얘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좀 오디오가 좀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념 없다.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B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도 갖추지 않은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을 한 셈 아닙니까?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나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네, 김윤아 씨의 소속사가 어제 입장을 냈어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기현 대표와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 차례로 들어봤는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김기현 대표는 개념을, 장해찬 청년 최고는 과학적 지식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개념, 비과학이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근데 저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냥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건 어떨까요? 예, 역시 또 한 명의 연예인이 등장을 합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특사단원이었던 배우 조진웅 씨. 조진웅 씨가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난 가슴 아프지도 주먹으로 맨땅을 치는 일도 술을 먹고 한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웃으련다. 어이가 없어 웃으련다. 참 우퍼서 고개를 들 수 없어 웃으련다. 네, 다들 아시죠? 이 목소리는 조진웅 씨의 육성은 아니고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한 건데, 자, 연예인 조진웅 씨의 이런 입장도 역사적 사실을 잘 몰라서 뱉은 부적절한 발언.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또 하나의 사례를 역시 제시하면서 이거는요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제 51개 역사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학계는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시참변의 기본 성격이 통합 방법을 둘러싼 독립군 부대들의 내분이었음을 밝혀냈다. 사망자를 낳은 무장해제의 책임은 고려혁명군 지휘부에 있었다. 홍범도는 유혈 사태를 우려했고 무장해제에 가담하지 않았다. 정부의 왜곡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인 평민의병장, 대한독립군 대장, 북로정일 제1군 사령관 홍범도가 50만 고려인의 상징인 홍범도가 부관 참시당했다. 네, 51개 역사단체 회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무개념, 비과학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연구를 해오는 사람들의 단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또 이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반문의 반문을 종합을 하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무개념 영역도 아니고 비과학 영역도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글자, 쪽 또는 편. 이것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쪽, 이쪽, 저쪽, 우리 편, 네 편. 이것만 남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평가를 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 진달래님은 블랙리스트를 좀 떠올려 주셨어요. 이러다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별님님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무슨 벼슬이어서 책임 없이 말을 내뱉나요? 김성환님, 자유민주국가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촌철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김윤아 씨의 발언은 의견의 영역입니다.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견은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김기현 대표의 평도 의견이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평도 의견인 겁니다. 그 의견을 존중할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김기현 대표가 김윤아 씨에 대해서 했던 말 나온 장소, 아까 제이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문화예술인 단체가 창립기념 행사를 한 곳이었어요. 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문화평론가 최범 씨가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반근대화 세력이고 이들의 성격은 전근대적 집단주의, 즉 종족주의다. 세종과 이순신을 위대한 조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발표문에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좌파는 역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쪽, 편이라고 하는 틀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이걸 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대한 조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평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문체부의 청와대 관람객 현황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최근 청와대 관람객 수가 월 10만 명대 초반으로 지난해 개방 직후 월 60만 명이 육박하던 숫자의 5분의 1로 확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따졌을 때 하루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던 관람객 수가 4천 명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고 하는 건데 청와대가 정해둔 일일 관람객 수가 10,000명이거든요. 근데 10,000명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어떤 뉴스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핀트를 여기에 맞춰봅시다. 정부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 효과가 2천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4월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2천억 효과가 나고 있느냐라고 묻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답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서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은 경제 효과 2천억 원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경제 효과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청와대 주변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천억의 그 근거는 경제 전체가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천억을 경제가 지키지, 어려워져서 경제 효과 2천억이 안 난 겁니까,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방문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 겨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고 네, 이게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인데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반문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최소한의 경제 예측도 안 하고 경제 효과를 냈다는 이야기냐? 이런 반문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청와대 관람이 유료냐라는 반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건데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기저기서 깎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연구 개발비 확 깎아가지고 지금 뭐 학교나 이런 데 난리라는 소식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에 따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관련 예산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330억으로 지난해보다 95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62억이 리모델링 등의 공사비라고 하는데 자, 이 하나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뚝뚝 잘려나가는데 청와대 관련 예산은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어제 개각 발표 있었죠? 개각 내용에 문체부 장관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혹시 그 이유가 청와대 개방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효과가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의식에 깔려서 문체부 장관 교체도 이루어진 것이냐. 문체부 장관 교체 사유 가운데 하나가 혹시 이것이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어제 대통령실은 문책성 인사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박보균 장군은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문화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죠? 작년 7월에 그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또 문제는 올 4월에 나왔던 청와대 권역 운영 기본 방향에서는 이 한국의 베르사유는 또 빠졌다는 점 이것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디오를 듣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이 이런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경복궁은 따뜻했고 청와대는 한파였나요? 숫자로만 따지면. 아, 숫자로만 따지면. 네. 네, 어제 나온 개각 그리고 그 평가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여야 의원과 차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사회 뉴스로 많이 거론이 됐던 건데요.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기저귀를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한 원생이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사과하기 위해서 지난 10일 오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니 종이봉투에서 똥기저귀를 꺼내서 교사 얼굴에 던졌습니다. 교사 얼굴 한쪽에 인분이 묻었습니다. 이건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이 일은 이 교사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려서 알려졌는데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지만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라는 글을 쓴 뒤에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꽤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이잖아요. 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똥기저귀 투척이라고 하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단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주목한 건 10일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날짜. 네. 서희초 교사가 숨지고 대전 교사가 숨지고 많은 교사가 숨진 사실이 끊임없이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소식도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최소한 알아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비슷한 사건이 사회적 분위기가 짙은 분위기로 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좋게 말해서 자식사랑일 거라는 겁니다. 과도한 자식사랑. 그러니까 내 자식 귀한 줄만 아는 그 비뚤어진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과연 학부모의 양식에 맡긴다고 이런 현상이 제어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회의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내 자식 귀한 줄만 아는데 내 자식이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최초 정보가 입력되어 버리면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다. 결국 이런 현상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 아닌가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네? 자, 그러면 상황 진단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조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엄벌에 처한다? 사실 지금의 제도가 이런 학부모를 엄벌에 처하는 것도 아닌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엄벌주의가 어떤 기대하는 그 경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본다면 사후적인 엄벌, 저는 엄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엄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를 하고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사전적인 예방책이라고 보는데 그 예방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접촉을 제한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었습니다. 그렇죠? 네. 학부모가 함부로 학교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고 전화 통화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그런 게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거 보면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집 안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멍은 여기저기 있다. 이것들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땅콩빵님이 어제 둘째 학교 상담에 다녀왔는데요. 선생님들 요즘 너무 힘드시죠? 라고 묻기만 했을 뿐인데 아버님 고맙습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 가는 날이 곰팡이님 기사 읽는 내내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아지매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합니까? 라고 해주셨고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은 개념을 똥기저귀에 말아먹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풀등님, 자식 사랑도 도가 넘으면 그 자식 망가집니다. 그렇죠.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찾아보니까 교육부가 지금 유보통합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냐라는 것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 요거를 좀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JB가 꼽아주신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유는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죠. 지금 저는 전체 학부모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서비스업 종사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겸학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